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삼성 갤럭시 언팩을 한번 보셨나요? 이번 언팩에서는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 워치 4 시리즈, 그 다음에 버즈 2가 공개되었는데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의 목요일부터 언팩에서 공개된 모델들이 쫙 깔렸는데요. 저도 이건 못 참죠. 바로 달려와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매장 안에서 막 떠들면서 제 코멘트 얘기하고 이러면은 좀 민폐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그러지 않았고요. 조용하게 영상만 찍어온 다음에 제가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한번 코멘터리 형식으로 이번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들에 대한 첫 느낌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일단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폴드 3 전 색상을 보고 계신데요. 이번에 폴드 3 같은 경우는 색상이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그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실물로 느꼈을 때 제일 예쁜 거는 팬텀 블랙인 것 같더라고요. S21 울트라의 그 색상과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무광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폴드의 중후한 맛과 고급스러운 맛을 한층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막 베젤을 뚫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전작과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확실히 조금 더 얇아졌다 보니까 그립감에서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힌지는 역시 이번에도 멋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색상은 실버인데 저는 굉장히 렌더링을 보고 실버를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실물이 생각보다 실버가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명이 누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고요. 전반적으로 실버는 블랙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20대 분들 아니면은 여성분들 이런 타겟층을 조금 노리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버 색상에서 아쉬웠던 거는 전면 부분에 이제 베젤 부분이 실버가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화면 부분하고 약간의 일체감이 떨어지는 느낌? 그런 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고 계시는 색깔은 그린인데요. 사실 그린은 의외로 이게 블랙하고 조금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색깔인 것 같아요. 렌더링 상으로 봤을 때는 그린이 약간 아이폰 11 그린 이 느낌하고 비슷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블랙인가 하고 봤다가 알고 봤더니 그린이었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나는 어두운 컬러는 좋지만 블랙은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린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펼친 모습을 보시면 정말 태블릿만큼 얇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약간 더 직선으로 떨어지는 프레임이다 보니까 폴드의 디자인과 실용성에 조금 더 알맞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손으로 펼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렇게 펼쳐봤고요. 펼치고 접는 느낌은 새 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되게 부드러웠고요. 접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하기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두께가 살짝 줄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커버화면도 좀 만지기가 불편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패널을 한번 가까이서 찍어봤는데요. 폴더블의 측면은 아무래도 이 패널에 있는 주름이잖아요. 주름이 전보다 조금 폭이 줄은 듯한 느낌? 펜이 이번에 또 적용이 됐다 보니까 필기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는데 주름 부분이 약간 움푹 패이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느껴지긴 하지만 적응을 하면 안 될 건 없겠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일반 종이 필기를 하실 때도 약간이라도 움푹 패여있는 거를 싫어하셨다 이런 분들한테는 폴드로 필기하시기에는 아직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폴드 3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인데요. 사실 폴드가 발표되기 전날에 샤오미에서 발표가 있었죠. UDC를 탑재한 미믹스 4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좀 굉장히 사기급으로 잘 뽑은 거고요. 보통의 UDC는 지금 폴드 3 정도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일단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폴드 3를 보고 제 노트 10 플러스를 보다 보니까 다시 보내 선녀구나. 폴드 3가 선녀였습니다, 여러분. 펀치홀보다 UDC를 보면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도 UDC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색 정도는 채워주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완전 뻥 뚫려 있던 것보다는 그래도 화면을 내가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보신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는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는 편이고요. 단색 화면에서 특히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밑에서 카메라의 품질을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16메가픽셀 센서였던 거를 픽셀들을 모아서 4메가픽셀로 만든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이랑 사진 촬영을 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영상 크기 같은 경우도 지금 FHD 60프레임이 한계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제가 직접 한번 찍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플렉스 모드나 아니면은 메인 화면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화상회의, 영상통화 이런 게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UDC 카메라긴 하겠지만 이건 아쉬운 것 같아요. 빗번짐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요. 갤럭시 S3 갖다가 셀카를 찍어도 이거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동영상을 찍으면 오히려 사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중국제에서 UDC가 들어갔을 때는 사진은 보정을 엄청 빡세게 먹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쓸만한 품질을 보여줬는데 동영상으로 가는 순간 이제 그게 다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Z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으로 찍을 때가 차라리 그나마 봐줄만 하고 사진을 찍으면 뭔가 좀 되게 더 무너지는 디테일을 살리려고 강조해서 질감이 이상해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삼성의 유고한 전통대로 출시 초기에 카메라 펌웨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전시품과 실제 출시품이 다를 수도 있겠죠. 출시품도 1개월 뒤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UDC는 사진 촬영보다는 동영상을 찍을 때가 훨씬 더 품질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서 대고 막 찍으면은 되게 UDC가 거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UDC가 생각보다 그렇게 거슬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UDC가 있는 위치에다가 글자를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UDC 쪽은 픽셀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글자나 아니면 오밀조밀한 것들이 표현이 될 때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픽셀이 도드라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Z 폴드 3에서 또 들어간 게, 와, 폴더블에서 이게 되게 만든다고 싶을 정도로 놀라웠던 게 S펜 필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원래 이렇게 펜을 쓸 때는 디지타이저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로 들어가면은 접고 필 때 데미지가 심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가운데 부분은 사실상 패널이 없는 거랑 다름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서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였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좌표가 약간 안 맞아서 튄다거나 거기만 좀 딜레이가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딱히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펜을 쓸 때 단단한 느낌? 이런 게 좀 들어서 폴드의 화면이 많이 좀 단단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폴드 같은 경우에는 S펜을 전용 S펜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 S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액션은 안 되지만 S펜 버튼은 달려있기 때문에 에어 커맨드나 아니면 눌러서 지우개 소환술 이런 거는 다 됩니다. 그래서 폴드 전용 S펜의 다른 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S펜 펜촉이 이렇게 좀 뭉툭합니다.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펜촉이 1.5mm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패널에 손상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mm 팁을 장착을 하고, 재질도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S펜하고 거의 동일한 느낌인데 그냥 두꺼운 느낌이어서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글씨로 필기하지 않는 한 의외로 불편함이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기존에 있던 S펜을 뽑아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경고 알림이 뜨면서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플립 3인데요.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블랙, 그린, 라벤더, 크림 이렇게 총 4가지 색깔로 나오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다 색깔이 잘 예쁘게 뽑혔는데 유일하게 블랙만 무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라벤더가 제일 예쁜 것 같고, 제가 직접 쓰라고 한다면은 그린을 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블랙 후면을 보면은 정말 이게 비스포크에서 다른 부분은 유광으로 하고 여기만 무광으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이거야말로 비스포크의 휴대폰화가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립도 전작에 비해서 좀 두께가 많이 줄었다 보니까 그립감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외형에서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직접 쓰라고 한다면은 그린은 사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린이 실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오묘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폴드의 그린보다는 조금 더 밝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11의 그린 컬러처럼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청록색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북방색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라벤더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라벤더는 정말 진짜 예쁘게 뽑았고, 이거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벤더는 정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힌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되게 다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림은 약간 옐로우에 가까운 베이지, 옐로우에 가까운 화이트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밝은 골드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골드 컬러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크림 색깔을 고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리스타 핀지가 들어갔다 보니까 한 손으로 펼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한 손으로 접기도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지. 물론 익숙해지면 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커버 화면이 되게 커지면서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위젯까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위젯이 기본적으로는 한 5개 정도 깔려있고, 추가할 수 있는 게 날씨, 캘린더 위젯, 마지막으로 삼성 S 걷기, 맘목의 위젯이 추가가 가능하더라고요. 타이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펼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냥 동작이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OD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에서는 찾지 못했는데 갤럭시 워치 시리즈처럼 약간 워치페이스가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경도 설정할 수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열지 않고 삼성페이를 결제하는 게 또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거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카드가 하나만 등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등록된 카드를 지문 인식만 하면은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펼쳐서 뭐 어떻게 할 이럴 필요 없이 접은 상태로 갖다 대기만 하면은 결제가 바로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워치4 클래식 전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워치4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46mm랑 42mm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블랙과 실버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워치4 클래식 46mm 블랙 색상이고요. 제가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갤럭시 워치 3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간만에 좀 기어 S3 비슷한 느낌이 나는 워치가 나와갖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더 얄쌍해지고, 두께도 실제로 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얇은 시리즈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버 컬러 보고 계십니다. 실버 컬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뽑혔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기어 S3 클래식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왔고, 진짜 제가 삼성 갤럭시 워치 중에서 갖고 싶었던 게 기어 S3 클래식이었기 때문에 실버를 보면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6mm랑 42mm를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직접 착용해서 보여드리면 46mm는 남성 손목, 제 손목 정도에 적합한 편인 것 같고요. 42mm는
손목이 더 얇은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쓰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희한하게 실버 컬러 같은 경우는 42mm랑 46mm랑 광빨이 좀 다르더라고요. 42mm 같은 경우에는 유광인데 46mm는 무광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를 둔 건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모든 컬러, 모든 사이즈에 이 광택을 좀 옵션으로 제공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본인 입맛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는 건데 아직 갤럭시 워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다음 시리즈는 조금 더 다양한 프레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고 계시는 거는 워치 4입니다. 그냥 갤럭시 워치 4고요. 컬러는 블랙, 그린, 실버, 핑크 골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오고 사이즈는 43mm랑 40mm로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43mm 블랙인데요. 제가 기존에 워치 액티브 2 43mm 블랙을 쓰고 있었는데 전작에 비해서 정말 많이 깔끔해지고 다듬어진 이 디자인 때문에 저렴한 워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플랫해진 테두리가 굉장히 디자인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린인데요. 그린이 지난번 워치 액티브 2보다도 이 디자인에서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2mm 실버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아쉬운 거는 시계 원판은 무조건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 컬러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컬러에서는 조금 시계 알과 프레임의 색깔이 약간 동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핑크 골드도 역시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실버나 핑크 골드나 모두 이번에 색깔이 잘 뽑혔고 지금 워치 4 43mm 블랙 착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워치 4 40mm는 블랙이 없어서 실버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액티브 2 43mm 블랙과 워치 4 43mm 블랙을 한번 비교해보면은 전반적인 디자인이 워치 4가 굉장히 플랫해졌기 때문에 워치 액티브 2에서 갖고 있었던 2.5D 글래스 이런 건 없어졌고요. 생각보다 살짝 베젤이 두꺼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면에 보시면은 정말 두께가 많이 줄었어요. 손목에 찰 때도 조금 덜 뜨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차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시리즈처럼 클래식은 물리 베젤링, 그 다음에 일반형은 터치 베젤링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둘 다 만져보면 각각 좀 느낌이 달라서 뭐가 더 낫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OS가 바뀌면서 전반적인 UI도 조금 더 개편이 됐죠. 그러면서 앱 서랍 같은 경우도 홈화면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은 다 목록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UI가 되게 부드러워졌고요. 많이 다듬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과 협력한 웨어 OS가 들어갔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에서도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즌 OS를 탑재했던 액티브 2랑 비교해 보셔도 전반적인 애니메이션과 작동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버벅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앱 사용 중에서 이렇게 화면을 덮으면은 앱 뒤가 어둡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시계가 뜨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워치페이스에서 AOD를 하면은 기존의 AOD와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측정 추가된 게 인바디 새성분 측정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전 단계에 키랑 몸무게를 입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키는 누가 입력해서 썼었나봐요. 제 체중만 입력을 하고 채증을 해봤습니다. 워치를 손목 살짝 위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했고 버튼에 중지와 약지를 하나씩 이렇게 얹은 다음에 양팔을 좀 벌리고 겨드랑이에 닿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면서 측정을 하면 된다고 해요. 측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측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치가 다 나오게 됩니다. 골격근량, 체지방률, 체수분, BMI까지 이렇게 다 나오고 그거를 기반한 기초대사량 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진동 모터는 전작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특유의 약간 기분 나쁜 진동? 아니면 약간 좀 싸구려틱한 진동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벙벙, 붕붕 되는 진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애플워치 같이 좀 그렇게 되게 기분 좋은 진동은 언제 넣어줄까요? 기다려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제스처가 추가됐기 때문에 전화 받기, 전화벨 알림 끄기 이런 제스처가 또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즈2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겉에 케이스는 전체가 다 하얀색이고 안에만 서로 컬러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라벤더, 올리브, 블랙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가 많죠.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버즈 프로의 팀킬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기능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버즈 프로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작고요.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안쪽이 굉장히 좀 두꺼운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귀 안쪽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착용할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튀어 올라온 정도가 많이 다르죠. 제가 직접 청량을 못 해봤습니다. 성능이 살짝 아쉬워질지 모르겠지만 귀가 굉장히 편하다면 그건 엄청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온 느낌은 역시 이번에도 좀 잘 나왔다라는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 전작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리즈 또는 업데이트들 이런 거를 기다려보면은 더 좋은 제품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가서 Z 플립 3, Z 폴드 3, 워치 4 시리즈 버즈 2 한번 보고 온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쨌든
어쨌든 간에 매장을 가서 직접 만져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번 만져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몰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